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면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실 건가요? 누가 부르지도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날이 매일 이어진다면 그건 병이 아닌데도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의미라는 노후의 병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퇴직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이 됩니다. 더는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지 않고 당신도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어딘가로 향하던 길이 끊기고 매일 보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거기서 멈춥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침묵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선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아버지였으며 지역에선 조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순간 이 모든 정체성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뜻밖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노인의 우울감, 무기력, 식욕 부진, 수면 장애는 많은 경우 병이 아닙니다.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노후에 진짜 위험한 것은 암도 고혈압도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할 일 없이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버겁게 느껴집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은 안정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됩니다. 대화가 줄고 목소리 톤도 낮아집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사라지고 전화도 받기 싫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의미함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무의미는 자각되지 않은 무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허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쉬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무의미는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보다 더 깊게 사람을 침잠시키는 건 바로 그 병 아닌 것입니다. 무의미는 뿌리부터 관계를 잘라냅니다. 처음엔 불편한 연락을 피하게 되고 점점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면 고립은 습관이 됩니다. 혼자가 편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내가 사라져도 기억할 사람은 없겠지. 이 생각이 찾아온 순간 노후는 무너진 겁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쓰러진 것입니다. 노후의 무의미는 어떤 신호도 없이 찾아오고 그 어떤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보다 먼저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병을. 왜 무의미는 생기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역할로 살아갑니다. 학생, 직장인, 가장, 부모, 배우자. 우리는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의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노후가 시작되면 그 모든 역할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장님, 선생님, 아빠, 엄마. 그 어떤 호칭도 더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잃어갑니다. 무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하는 일로 설명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사업을 합니다. 나는 애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직업과 관계일 뿐, 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퇴직 후, 자녀가 자립한 후,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후엔 이런 설명이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무엇일까요?
직업도 가족도 역할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삶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미함이 바로 무의미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사회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소비를 덜 합니다. 노인은 느리고 반복적이며 디지털에도 약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사람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쓸모없다는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당사자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제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잊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 그게 무의미를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셋째, 삶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이란 건 사실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며 정해진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에는 이 틀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좋고 눕고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야 할 이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형체 없는 시간이 되어 의욕까지 빨아들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감정은 바로 이 구조 없는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의미는 의외로 작은 구조에서 생깁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넘기고 산책을 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하지만 이 루틴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 사람에겐 노후는 끝없는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무의미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이 없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또 반복된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돈도 약도 누군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란 건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잠식합니다. 노후의 무의미는 역할의 상실,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반복 없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우연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노후의 흔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의미 없는 삶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미를 되찾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의미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틀입니다. 그 틀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정확히 살아낸다는 감각, 그 감각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음은 무의미한 노후를 막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안입니다. 1. 매일을 지탱하는 루틴 만들기. 무의미는 형체 없는 시간이 쌓일 때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반복되는 일을 정해보세요. 아침 8시에 일어나 커피 내리기, 점심 직후 30분 걷기, 자기 전 5분간 책 읽기, 오후 3시 창문 열고 환기하기.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키는 구조물입니다. 루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자기 확인의 도구입니다. 반복이 주는 안정감은 무의미로 기울던 하루에 작은 닻을 내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2. 작은 쓸모를 만드는 역할 찾기. 노후의 의미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 책 정리, 마을센터 배식 봉사, 지역 라디오 사연 읽기, 반찬 만들어 이웃 나누기, 공원에서 아이들 도와주기. 이건 대단한 기여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잠깐이라도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한 의미의 원천입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무의미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3. 나만의 공간을 갖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 오래된 책장 옆 의자, 정리된 주방 싱크대, 손글씨 일기장이 있는 책상. 이런 것들은 누가 보기엔 하찮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점이 됩니다. 의미는 크기보다 관계와 애정에서 생깁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공간이 당신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외로울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한 심리적 방공호가 됩니다. 1. 기록하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메모를 남겨보세요. 그날 당신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공부하기. 배움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강의, 마을 평생교육, 유튜브 채널 구독 등 지적 자극은 무의미를 늦춥니다. 3. 소리 만들기. 혼자 사는 공간에서 음악, 라디오, 낭독을 틀어두세요.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굳기 전에 작은 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4. 새로운 이름 붙이기. 직업이 사라졌다면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가, 작은 밭의 농부, 고양이 돌보미, 동네 이야기꾼, 시간 관리인.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무의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삶을 다시 구성한다면 그건 단지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이미 첫 걸음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의미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빈 지갑도, 허리 통증도, 가끔 오는 고독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내가 살아서 뭘 하나 하는 그 무의미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는 순간 삶의 이유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더 무겁게, 더 조용히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를 위한 통장만큼 삶을 위한 질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나는 내일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서는 용기, 그게 바로 무의미를 이겨낼 첫 번째 무기입니다. 지금 하루를 다시 짜보세요.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나에게 건넬 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노후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작은 쓸모가 되고 당신만의 자리를 지키는 순간 삶은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의미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노후는 연금이나 건강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의미를 이겨내는 삶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두렵지 않도록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미 있는 노후로 가는 작은 첫걸음이 됩니다.